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언론의 난을 일으켰고 성공했죠. 대박 터뜨렸죠. 지금 제2차 언론의 난을 일으켰다. 조우석 칼럼이 있어요. 조우석 칼럼. 이 제목을 보면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변실 왜일까? 여러분 이번 탄핵 전국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분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을 소위 말해서 보도하고 또 국민들의 많은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또는 그런 여론을 반영했던 신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미디어 출신이잖아요. 미디어 전문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신문사가 크게 조중동이라는 우파 신문 그룹이 있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같은 좌파 신문 그룹이 있어요. 또 인터넷 신문에는 오마이뉴스 같은 아주 강성 좌파 매체도 있습니다. 방송은 또 마찬가지죠. 지상파, KBS, MBC는 완전히 지금 친민주당 성향 띠죠. 그 다음에 종편도 마찬가지죠. 뭐 JTBC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친민주당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탄핵 전국에서 가장 선명하게 색깔을 내고 있는 매체는 중앙에는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지방에는 대구매일신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저는 많은 매체를 이렇게 접하니까요. 근데 여기 조우석 칼럼이 그런 어떤 취지의 칼럼을 썼어요.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변신 왜일까? 여기 조중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사진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조우석 평론가는 KBS 전 이사 출신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발 사기 탄핵의 공범이 아니던가? 미쳐 돌아가던 그 신문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12월 5일 날, 작년 12월 5일 날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이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우리 저 이재명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경질이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원장이, 이 1차장이 좀 정치적으로 뭐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원장이 알아서 인사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장원이 자기가 경질될 걸 알고 1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게 박선원이한테 넘어가죠, 메모가. 지금 뭐 일설에는 필적 감정을 해보니 홍장원에게서 나왔다는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 나오는 필체가 박선원 필체하고 동일하다. 이런 필적 감정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예. 근데 그때 가장 빨리 가장 강력하게 떠들어댄 것이 어디냐면 조선일보입니다. 정치인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홍장원의 가짜 메모를 들고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탄핵 찬성에 힘을 확 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2월 7일 날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가짜 메모, 가짜 뉴스가 창궐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14일 날 2차 탄핵 투표에서 투표가 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버리죠. 국회에서. 근데 12월 14일 이전에 1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다 어쩔 수 없다. 탄핵 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때 조중동이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단두대로 확 밀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조우석 칼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앙일보의 경우. 근데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의 경우 사주 홍석현의 한계 때문에 지면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꿈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색만 보수이지 실제로는 좌익 영합신문이다. 동아일보 추락의 이유는 또 다르다. 동아일보는 조중동의 한겨레로 불릴 정도로 좌편향이 심각하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동아일보는 조중동의 한겨레라 불릴 정도로 좌편향이 심각하다. 쭉 이러면서 총평을 어떻게 하느냐. 어쨌거나 그런 초라한 몰골의 조중동에 남은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중동은
윤통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내각제 개헌으로 정치권과 함께 기득권을 공유하길 원한다. 그게 저들의 더러운 속내다. 바로 이런 이유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언론의 난을 일으켰고 성공했죠. 대박 터뜨렸죠. 지금 제2차 언론을 난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마지막 문단. 지금 100만 명 인상의 인파가 몰리는 광화문 내구공동의 웅장한 모습을 지면에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걸 극우 세력이라면서 백안시 내지 축소 보도로 일관해왔다. 그건 신문이길 포기한 꼴이었다. 곧 거꾸러질 그들의 운명이 가스롭다. 잘 가라 조중동. 조중동이 이제 잘 가면 대체할 수 있는 선명한 매체가 나와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사는 사주의 어떤 편집권 침해는 안 되겠지만 칼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칼라. 선명한 칼라. 자, 한겨레 경향신문이 친민주당 논조, 친민노총 논조를 내는 거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 있으니까. 떠들으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근데 조중동은 우파 신문인데 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장사꾼의 행태를 보이는가. 이 기회주의 세력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폼은 강남에 가서 잡는 꼴입니다. 이게. 남대문 시장에서 돈을 벌으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과 칼국수 먹고 주민들과 손잡고 거기서 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은 남대문 시장에서 벌고 폼 잡는 건 강남에서 잡느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매체의 선명성 측면에서 조중동은 이게 맛이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언론계 여러 분야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있다. 거의 드러났다. 정치인들도 지금 지자체 장만 해도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탄핵 찬성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그게 났지만 슬그머니 말을 바꿔요. 아, 내가 언제 탄핵 찬성했느냐.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슬금슬금 탄핵 반대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아시아투데이 같은 이런 신문, 또 대구 매일신문 같은 저런 신문은 앞으로 독자들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